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요. 225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107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실적 기대감으로 213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좀 오른 상태인데, 이게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꺾일 거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예상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저도 너무 궁금해 죽겠고, 근데 이거를 맞추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고민을 해보자면 틀릴 확률이 좀 높겠지만 뭐 알잖아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은 숏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최근에 2년 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 8번 있었는데 4% 이상 하락한 날이 3번이었고요. 오른 날이 1번, 보합이 3번이에요. 8번 중에서 7번이 내렸다. 그러면 이번에도 숏을 볼 가능성이 87.5%다. 그리고 8번 연속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였었고 순이익이 7번 실적 기대치를 넘겼습니다. 서프라이즈였었어요. 그런데 서프라이즈는 7번인데 주가는 7번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감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빅테크 클라우드 실적 성장이 좀 좋았거든요. 예상보다 더 좋아가지고 좀 주가가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클라우드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만큼 서버도 많이 팔려가지고 이제 어떤 실적 어닝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파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AI 데이터 센터 매출 발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빅테크 클라우드 실적과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게 실적과 연동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역시 좀 그래서 조금 더 숏을 보는 것도 있어요. 실적은 서프라이즈일 수도 있어도 주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실적보다 1년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별 순이익 성장성을 예상치를 보면요. 이게 이제 인베스팅닷컴 거를 활용해 본 건데 2027년 1월 실적 발표를 마지막으로 한 자릿수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는 성장이 10%대를 찍어줘요. 분기별로. 근데 27년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자릿대로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년 남은 겁니다. 실적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좀 내려가고 싶은 눈치 게임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럼 젠슨왕은 27년에도 돈을 더 많이 벌 거라는 일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애매하게 잘 나오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상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표가 좀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른다 떨어진다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좋진 않다 이거고요. 최근 분위기가 왜 우호적이 않냐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기피 시설로 바뀌었어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데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이제 8월, 9월, 10월 이제 앞으로 한 2달 남았습니다.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게. 그럼 2달 동안 공약이 막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를 안 짓겠다고 해야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규제라던가 안 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엔비디아에게 좋은 소식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계속 잽이 날라올 겁니다. 중간 선거 끝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빡셀 것 같다. 텍사스조차도 데이터 센터 전력 규제를 이번에 하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죠. 또 하나는 22일에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서버 가격 15%까지 인상 소식이 나왔어요. 뭐 출처는 뭐 이제 블룸버그고, 그 이유가 메모리가 비싸져서 15% 인상을 통보했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GPU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돈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5% 상승분이고 엔비디아가 10% 상승분을 얻는다.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 핑계로 엔비디아가 돈을 버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열어봐야 알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고객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여기에 가격을 얹을 만큼의 어떤 상황이었나 아니었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가격까지 얹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서버 가격 15% 인상 뉴스 나온 날 폴사이드라는 인공지능 기업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 서버를 돈이 없어서 좀 못 사서 놓쳤던 게 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하긴 했는데 60억 달러를 엔비디아가 이제 지급해줘서 그 돈으로 서버를 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여기저기 돈을 넣어주면서 이 친구들이 곡괭이 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곡괭이 살 돈을 빌려주고 내 곡괭이를 사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2월 달에 한번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란 전쟁으로 묻혔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서 다시 나오는 뉴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분 투자가 730억 달러, 270억 달러 약정. 그러니까 지금 10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 돈이 회수가 가능한 돈이냐라는 질문을 이번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받을 건데 어떻게 답변해줘야 될까요? 젠슨왕이라면은 어려울 수도 있죠. 만약에 뭐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정말 AI의 어떤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고 뭐 AI 시장은 미쳤기 때문에 결국 돈이 될 거고 토큰 경제가 돌면은 뭐 수익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게 언제냐라 물어보겠죠. 내년입니까? 6개월 뒤입니까?
근데 먼 미래 이러는 순간은 안 믿어버리겠죠. 자, 만약에 이 빌려준 돈 회수가 어렵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할 경우, 젠슨랑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시장은 엔비디아의 지분 평가로 인한 순이익을 제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 투자한 회사들 밸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비상장들이니까. 그 밸류가 올라가는 만큼 순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이번에 구글과 아마존이 보여줬던 건데 엔비디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영업해서 번 돈만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000억 달러 투자했으면 자본 1,000억 달러를 넣어준 건데 그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라 믿으니까 회계상 1,000억 달러를 그대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지분 가치가 올랐으니까 뭐 1,200억 달러, 1,500억 달러 이렇게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거 못 돌려받는 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각 처리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손실로 단정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회계상 손실을 한 방에 잡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는 다시 회계를 다시 잡는 거죠. 이거 다 손실 처리로 계산해 보고 그리고 빌려준 돈 회수 어렵다 치고 지분 가치로 인한 순이익 다 제거하고 라고 하면은 기존의 엔비디아 밸류를 이만큼이었던 게 조금은 깎아 내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 AI한테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20년 계약짜리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1,050억 달러의 잔존 가치 보증을 해줬었고요. 또 5천억 달러의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요. 월가랑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젠슨랑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가 좀 이제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거고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로이터 보도가 오늘 나온 건데요. 키미 K3 알죠? 중국 거, 문샤 거.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랑 수익 공유 계약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의 저렴한 AI 모델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지금 AI 모델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클로드랑 오픈 AI GPT도 9버전 같은 거 라이트 버전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80%까지 인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싸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요 지금 투트랙으로 씁니다. 좋은 거 고성능은 미국 거를 쓰고 그냥 일반적인 범용 시장은 중국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차라리 키미 진출을 도와주고 팔아주고 매출의 30%를 가져가겠다는 계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중국산 저렴한 AI 모델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다. 근데 중국 서버에는 미국의 엔비디아의 그 비싼 서버를 팔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국에서 파는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엔비디아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갈수록 이제 이 고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 매출과 가이던스, 영업이익률이 이제 얼마나 75% 이상 얼마나 또 나오냐, 차세대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느냐, 다음 가이던스 얼마나 높게 산정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바뀔 거고 젠슨랑은 제가 알고 있는 젠슨랑은 항상 이렇게 위기 때마다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고 그거에 맞게 시장이 원하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제품을 보여주거나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우려를 최대한 진화시키고 확실한 말로 그 다음에는 뭔가 시장의 화두를 다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새로운 뭘 주더라고요. 1년 전 이맘쯤에는 그때 이제 피지컬 AI를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 밀어버렸었죠. 그래서 한 반년 동안 피지컬 AI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다가 이제 올 상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올랐던 거고. 그럼 젠슨랑이 오늘 밤이겠죠. 어떤 걸 얘기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또 다른 AI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젠슨랑이 어디에 트렌드에 방점을 찍었고 그 방점 찍은 거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마도 토큰 경제 쪽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키미든 모든 모델들이 쓰고 있고 토큰 가격이 천차만별이 됐고 그럼 이 토큰을 얼마나 절약할 것이냐, 내가 생산할 것이냐, 내 걸 가지고 다시 되팔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냐, 불릴 것이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모도 하고 생산도 할 수 있어요. 경제가 돌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들이 이득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저번 3개월 전인가요? 제가 그때 젠슨랑 그 실적 발표 때 토큰 경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그랬었습니다. 토큰 경제가 나오면 이건 블록체인이 이득이다. 6개월 전이네요. 기억났네요. 그때 그랬는데 실제로 토큰 경제 하면서 블록체인들이 잠시 좀 침체기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좋아졌잖아요. 만약에 지금 블록체인 주가들 많이 올라왔는데 젠슨랑이 블록체인과 토큰 경제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번에 블록체인 관련주가 안 그래도 올랐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다른 말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 바이오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보고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게 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